인근 도시로 선정되고 포천에 또한 7호선 지하철로 들어오는 등 현재 시장님의 노력에 따라서 점점 포천은 발전해 나가고 있고 포천은 또한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천사들을 기록하고 현재까지 포천의 기록을 모아서 기억하는 것이 시사 편찬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지금 시사 편찬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본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사업을 또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수행 기관 소개입니다. 저희는 명지대학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으로 1999년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저희는 기록학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기관으로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유한하고 영원할 수 없기에 이것이 매체라는 물질과 결합되어야 기록이라는 것이 되어 길게 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을 기억하다 보면 언젠가 몰랐던 기억들이 새롭게 재생산되기로 합니다. 또한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집단 기억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저희는 포천 시민의 집단 기억이 물질화된 것이 포천의 시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기록학이고 저희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은 이러한 기록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0년대 초반 서울 기록화 사업 그리고 잠실운동장 기록화 사업 그리고 한강 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기록화 사업 및 수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책연구, 교육, 연구사업, 출판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보았을 때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가에 대해 먼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 9월 경기 북부 최초로 포천 인문도시 지원 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3년 12월 포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인 기초자료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본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약 7개월간 본 용역이 수행되고요. 이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주제별로 포천 시사를 계속 편찬한 후에 2027년 마무리 후 이북이나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큰 계획으로 삼고 있고 현재 저희는 2023년 12월 시작된 포천 시사 편찬 기초자료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행 일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약 7개월간의 사업 기간 중 빨간색 줄이 쳐진 약 2개월간 사업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동안 크게 보시면 시사 편찬을 위한 벤치마킹 그리고 그에 따른 컨셉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다수의 여러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사의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료 수집을 위한 예상 소장처를 선정하는 것까지 현재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먼저 포천 시사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하여 포천에 관련된 문헌들을 조사하고 당시 포천 문화원 원장님들 먼저 인터뷰를 하고 학술보고 때 시사 편찬 위원분들의 의견을 다수 청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포천 시사의 주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포천 시사의 범위와 방향을 확정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사의 목차 및 분류 체계를 초안을 구성하여 포천시와 계속적인 지속적인 협의와 서포터즈, 역사 상투학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시사 목차 및 분류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시사 목차 및 분류 체계에 따라 예상 소장처를 선정하고 해당 예상 소장처를 지금 약 250여 개 예상 소장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사업이 어떻게 컨셉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가? 먼저 저희가 사업 구상 단계의 시사의 컨셉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존의 역사, 행정, 토건 중심의 좀 무겁고 무게감 있는 시사에서 좀 최근의 시사들은 역사, 생활사, 문화, 구술, 사람 등 되게 다양한 주제를 조명하고 너무 무게가 없진 않지만
그 시민들로 하여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사를 저희도 표방을 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 부담 단계의 컨셉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포천 시청과 협의를 통해서 좀 더 시사 컨셉을 구체화하고 좀 세분화하였습니다. 하여 포천의 지역 특색과 다양한 시민들 목소리를 포괄할 수 있는 주제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를 잡고, 그 주제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학문적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과 좀 친근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컨셉을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하여 그 본편과 특별편으로 구성을 하였고, 본편 같은 경우에는 역사, 도시, 정치, 행정과 같은 조금 무겁고 정보를 줄 수 있는 주제들, 그리고 특별편 같은 경우에는 언론, 또 축제, 사람들 같이 좀 가볍지만 좀 더 편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완성된 시사는 외국어로도 작성을 해서 해외 홍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컨셉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화된 컨셉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최근 편찬된 시사의 특징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 10년, 2014년부터 편찬된 경기도의 인접지역의 시도의 의정부, 수원, 하남, 화성, 부천의 시사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하고, 또한 2005년에 발간되긴 했지만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시사를 제공하고 있는 여주시도 참고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까 보시면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인접지역, 양주의 정보를 함께 시사에 기술하기도 하였고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격적이고 다양한 사진 배치, 그리고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발간으로 나누어 발간을 하였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 중점, 2차 같은 경우에는 시대별 전술을 중점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인포그래픽을 좀 더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이러한 6개 시도의 시사를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는 시사의 트렌드가 이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한 주제를 구성하였고, 두 번째로 인포그래픽과 이미지를 다수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시사를 좀 더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면에서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사 편찬에 관련해서 좀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제가 청취하였습니다. 착수보고 및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지난 발표 때 나왔던 의견들을 정리하고 수렴하였고, 포천 출신의 역사학자 그리고 향토사학자 3명, 신용철, 이진구, 최여석 선생님께 각각 의견을 청취하였고요. 포천에 거주하고 있거나 포천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박물관 걸린 서포터즈 분들께 현재 시사 편찬에 대한 의견을 좀 더 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천 출신 역사학자분과 향토사학자분들께는 포천에 관련된 연구 성과와 주제 구성, 그리고 어떤 주제를 좀 더 집중하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을 하였고요. 서포터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고, 시사에 대한 경험, 인상, 주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로 수렴하였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단순히 수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인터뷰 수행 과정 전 과정을 녹화 그리고 녹취해서 기록한 다음에 이 인터뷰 결과물들을 향후 포천 시립박물관 건설 후에 전시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 그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지난번 착수보고 그리고 시사편찬위원회 때 나왔던 주 의견으로는 시사의 신빙성 확보를 위한 자료 출시 정리.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역사학자와 향토사학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도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시사의 신빙성 확보 그리고 시사의 자료에 대한 출처가 매우 중요하다.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착수보고 때는 시사의 일부를 양산본으로 구성하는 것, 그리고 주제를 좀 더 비슷한 것들은 고민하고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을 이름과 지명 유래 출처에 대해 재조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목록화하고 이 아카이브가 중요하다는 것. 그렇다면 역사학자, 향토사학자분들은 또한 이와 함께 이런 주제들과 더불어서 좀 더 집중하고 이런 소재들에 집중해서
소집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포천의 군사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조명하고 포천의 지역 공동체와 역사 그리고 포천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은 산업 형태인 사회 및 경제 마지막으로 이 시사의 컨셉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고 서포터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문적인 의견보다는 시사에 대한 인상 그 서포터즈 같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사를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매우 대다수였기 때문에 시사에 대한 인상 그리고 시사를 향후 젊은 층이 좀 더 소비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시사를 구성을 해야 될까 현재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동영상, 쇼폼 형식의 플랫폼으로도 좀 제공되어서 한다는 시선한 의견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관련해서 좀 개인적 경험에 기반한 의견들도 함께 주었고요. 이런 의견들을 정리를 해본 결과 저희는 착수보고 의견에서는 수집자의 출처 및 정리 그리고 포천의 지명과 마을 이름에 대한 유래 그리고 수집자로 활용당하는 구상하는 것을 주요 키워드를 뽑았고 역사학자, 향토사학자분들은 군사도시로서의 정체성과 포천의 다양한 인물과 지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읽기 쉬운 시사 편찬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터즈 인터뷰 같은 경우에 주제별 시사를 근거하는 게 필요하고 좀 다양한 플랫폼으로 시사를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세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이 또한 또 세 가지의 차관점을 정리를 하였는데요. 첫째는 출처 신빙성 확보와 콘텐츠 활용 방안, 두 번째 주제별 분권과 다양한 플랫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읽기 쉬운 시사 편찬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쉽게 말하면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배치마킹한 내용과 더불어서 다음과 같이 시사의 컨셉을 정리하였습니다. 배치마킹 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의 컨셉을 정리한 결과 저희가 총 4가지의 컨셉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로는 주제와 문체, 그리고 시각화, 편집 및 디자인, 데이터 전산화 및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와 문체부터 보시면 시사의 독자로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상정할 때 독자의 수준에 맞춰서 원고의 수준을 다르게 한다. 그리고 좀 더 읽기 쉬운 대중 역사도 수준의 시사를 편찬하는 것을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기존 시사의 분량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분권을 통해서 좀 더 접근성이 편하게 잡았고요. 지금 이 장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좀 더 보시기 편하게 따로 PPT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화성 시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에 나눠서 발간을 하였고 그 2차 화성 시사를 보시면 화성 사람들의 삶과 경험, 땅 속에서 찾은 화성의 역사 그리고 20번 한 권을 읽는 화성 시사 등 되게 다양한 주제를 아주 세밀하게 나누어서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글씨가 좀 하얘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얼음 참고 수수께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를 끌고 어려운 한자어를 나열한다거나 아주 전문적인 역사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스토리가 있고 읽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어체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시각화입니다. 인포그래픽을 매우 다수 활용하고 그리고 단순히 줄글과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좀 다수 활용해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을 두 번째 컨셉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은 부천의 시사고요. 부천 시사 같은 경우에는 각 장마다 해당 장에 해당해서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인포그래픽을 정리하여서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진을 한 번에 배치를 하여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편하고 가독성을 좀 더 중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편집 및 디자인입니다. 편집 및 디자인은 표지 디자인과 내지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표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예를 들었습니다. 기존 시사의 표지는 매우 좀 진중하고 그 시사의 주제나 이런 것들보다는 한 가지 디자인으로 3학원, 1, 2, 3권 정도로 나뉘어 있는 것에 반해서 현재는 주제를 분모에 따라서 주제마다 표지를 다르게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내지 디자인도 기존에는 한 페이지에 줄글을 그냥 넣는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이 두 페이지를 한 번에 활용해서 사진 한 장을 매우 크게 배치를 한다든지 좀 파격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수원시사 같은 경우는 약 100페이지당 한 번꼴로 해당과 같은 좀 파격적인 사진 구성이 나왔는데요. 이를 나중에 포천시사를 판신할 때는 약 20페이지당 한 번꼴로 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수원의 표지들이고요. 옛 문서 그리고 또 수원의 여성사 등 되게 다양한 주제에 따라서 표지 구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도 수원의 여성사에 대한 내지 디자인이고요. 사진 한 장을 기본적으로 작게 배치해서 한 페이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크기를 매우 크게 작성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자산화 및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데이터를 시사를 편찬하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 자료들은 매우 다수가 수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그냥 데이터 자료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부록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수치 자료, 통계 자료들을 하나의 데이터북 형태로 구성하여서 특정 분야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매우 빠르고 적합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고 여러분 여러 차례 의견도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북 혹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시사를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 컨셉을 구상을 했고요. 물론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을 하려면 디지털 아카이브, 쉽게 말하면 수집한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전산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컨셉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런 사진들을 굉장히 잘 부천의 경우인데 이건 사진집이라고 해서 부천의 주제별로 사진들을 다음같이 배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컨셉과 함께 서포터즈 그리고 특수보고회, 역사학자, 향토사학자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주제 분류 체계를 다음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아까 착수 단계에서 보여드렸던 총 9가지의 본편 주제와 3가지의 특별편 주제가 포천 시선과 2차 회의를 거치면서 역사라는 주제가 역사, 인물, 문화재로 분화하고 관광 레저와 축제 같은 경우에 착수보고 단계에서 나왔던 내용을 반영하여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 번 더 논의를 진행하고 현재 중간보고 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역사라는 주제 또한 시대별로 선사회를 고려시대의 포천, 조선시대의 포천, 그리고 근현대의 포천으로 나누었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명칭명입니다. 문화유산을 변경되었고 관광레저와 축제는 저희 한 번 더 검토를 해본 결과 두 개는 합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서 현재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저희가 작성한 주제 분류체계입니다. 주제 분류체계는 지금 결정되고 완전히 설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 발전해 나아가는 주제들이고요. 혹시나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도 있으시면 저희가 경험을 받아들이고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컨셉과 주제를 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포천에 관련된 소장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포천에 관련된 소장처를 공공과 민간, 내부와 외부의 2개의 축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정하였고 포천시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기관을 목록화하였습니다. 총 248개의 기관을 목록하였고 포천시청과 협의해서 지금 선별 진행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정한 예상 소장처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가서 기록을 수집할 수 있느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서울기록화사업 또는 한강기록화사업에서 겪었던 많은 문제점이 정말 다수의 소장처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장처에 대해서 그저 가서 수집할 뿐 그리고 그 소장처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얼마나 기록을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지 않고 수집하다 보니 자료들이 중복되고 크게 가치 있지 않은 자료들이 수집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여간 소장처를 선별을 할 때 다음 보시는 자료 구의 여부의 확실성, 협력 의사를 표현하는 정도, 그리고 자료 제공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각각 상, 중, 하로 평가해서 9점 만점에 7점 이상을 기록한 소장처를 위주로 최종 소장처를 선정 후 수집을 진행해 보니까 좀 더 가치 있고 중복되지 않은 좋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어서 해당 지표를 본 포천 시사편찬 사업에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했던 두 개의 축에 따라서 작성했던 목록들이고요. 공공재도 포천시청을 비롯해서 포천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6사단, 8사단 또는 수도기계보건사단 그리고 저희 5군단에도 좀 접촉을 해서 현재 그 인터뷰 및 기록물 수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공공외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민문서기록관리청 그런 것들과 함께 해서 해외 기록들도 함께 지금 수집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민간 내부로는 좀 다양한 곳들이 보이는데 포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그리고 포천에 있는 농업축산합동조합 그리고 뭐 대한노인회 같은 기관들을 저희가 소장처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외부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보셨던 이름일 수 있겠지만 언론사라던가 또는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라는 미국의 그 군사 전문지가 있습니다. 해당 군사 전문지에도 포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였고 또 뭐 정말 단순하게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관에도 해당 기록물들이 많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소장처를 선정을 해서 기록물들 수집을 해왔는데 해당 기록물들을 활용할 수 없다면 그건 그것대로 매우 큰 문제일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록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기록물을 수집하면서 저작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보유한 소장처가 기록물의 이용을 허락하고 허락받은 조건 내에서만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공유리 사단계를 통해서 저작권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데 반해서 기관별로 저작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므로 저희가 수집 진행할 때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아래 보시듯이 이를 목록화하여서 향후 기록물 활용 시 해당 기록물의 저작권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본 중간보고 이후에 본격적인 수집에 진행이 들어갈 거고 또한 시사의 디자인을 정하고 시사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여 저희가 4월에 2차 중간보고 때는 최종 소장처 접촉 및 방문을 수행하고 디자인 컨셉을 기획하고 그리고 주 배포처를 선정하는 것을 현재 향후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시민 홍보입니다. 시사 편찬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내용이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도 저희들이 수집을 하게 된다면 매우 양질의 기록물이 수집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포스터와 이 배너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포천 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중간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